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가난해진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 이미 망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 이걸 못 고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 비타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분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돈이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한 가지 습관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을 더 벌어야지, 기회를 잡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남지 않는 구조로 살고 있다. 그래서 월급은 들어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돈이 없다. 왜일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월급 날에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작년 이맘때와 통장 잔고가 거의 비슷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모이는 건 없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부터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매일매일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맸어요. 어느 날 여우는 아름다운 포도밭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정말 맛있어 보였죠. 여우는 생각했어요. 저 포도 하나만 따먹으면 되겠어. 그럼 오늘 하루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포도는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었어요. 여우는 점프를 해봤지만 닿지 않았어요. 더 높이 뛰어봤지만 여전히 멀었어요. 그때 옆에서 늙은 농부가 말했어요. 여우야, 저기 보이는 나무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면 되잖아. 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귀찮아. 그냥 계속 점프하면 언젠가 닿겠지. 농부가 다시 말했어요. 여우야, 포도나무 주인에게 부탁해봐. 착한 사람이니까 몇 개 정도는 따주실 거야. 여우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부탁하기 싫어. 그냥 내 힘으로 해야지. 결국 여우는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점프만 하다가 지쳐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에이, 저 포도는 어차피 시겠어. 안 먹는 게 나아. 이 여우는 그 다음 날도 같은 포도밭에 와서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매번 오늘은 더 높이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여우 옆에는 항상 사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여우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 우화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박민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어요. 그리고 월급도 꾸준히 올랐어요. 5년 전에 비해 연봉이 1,500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박민수 씨는 마치 포도를 따려고 계속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여우 같았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더 많이 벌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방법만 반복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학 동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보다 덜 벌고 덜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박민수 씨가 연봉 4,500만 원일 때 그 친구는 3,8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었어요. 박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뭐 좋은 투자라도 했냐?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사다리를 사용했을 뿐이야. 사다리? 너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점프만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방법을 바꿨어. 바로 그때 친구가 한 말이 벤저민 플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한 거였어요. 광기랑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박민수 씨의 친구가 설명해준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소비하고 힘들면 보상으로 돈 쓰고 미래보다 지금을 선택한다. 이건 소비가 아니다. 습관이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나간다. 친구는 박민수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해? 맛있는 거 먹거나 옷 샀거나 술 한잔 하거나. 그때 얼마나 써? 그날 다르지. 3만 원? 5만 원? 많이 쓸 때는 10만 원도? 친구가 계산해봤어요. 일주일에 2번만 스트레스 받아도 한 달에 40만 원이야. 1년이면 480만 원이고. 여기서 친구가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어요. 돈을 모으는 비밀은 2가지다. 첫째, 수입보다 적게 쓰는 것. 둘째,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 박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조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비하는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가? 계획 없이 돈을 쓰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돈이 남지 않는 구조다. 여러분 잠깐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포도밭의 여우처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더 많이 벌면 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저축하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 없는 목표는 단지 소망일 뿐이다.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쓸 때 계획이 있으셨나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쓸 것이고 얼마를 모을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거 사고 남는 돈 저축하자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나요?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포도밭에서 제자리 점프만 하고 있는 여우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다리는 바로 옆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돈은 노력으로 쌓이지 않는다. 구조로 쌓인다. 많이 버는 사람보다 남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돈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제가 20년 넘게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연봉 8천만 원을 버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연봉 3,500만 원을 버는데 몇 천만 원씩 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자동화된 시스템이에요.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벌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자동화해 놓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서 남는 걸 저축하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절대 남지 않아요. 이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지출은 수입만큼 늘어난다. 찰스 디킨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연수입이 20파운드이고 연지출이 19파운드 6실링이면 그 결과는 행복이다. 연수입이 20파운드이고 연지출이 20파운드 6실링이면 그 결과는 비참함이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사느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 복잡하지 않다. 3가지만 기억해라. 감정으로 돈 쓰지 마라. 자동으로 저축되게 만들어라. 소비 전에 이게 나를 살리는가 물어라. 자, 이제 여우가 사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으로 돈 쓰지 마라.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분 좋을 때, 화날 때 이런 감정적인 순간에 돈을 쓰지 마세요. 대신 24시간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정말 필요하면 사자. 왜냐하면 감정은 24시간이 지나면 80% 이상 사라지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굳이 안 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자동으로 저축되게 만들어라.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이게 바로 사다리예요.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 vs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기. 이 2가지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3번째, 소비 전에 이게 나를 살리는가 물어라. 책을 사는 것, 건강한 음식을 사는 것, 이런 건 나를 살리는 소비예요. 하지만 충동적인 쇼핑, 감정적인 술값, 이런 건 나를 죽이는 소비예요. 돈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습관 때문이다. 이걸 못 바꾸면 평생 반복된다. 박민수 씨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습관을 바꿨어요. 결과는 1년 만에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도밭의 여우처럼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점프만 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세요.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듯이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투자나 부업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거든요. 가난은 상황이 아니라 반복이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무슨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